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1,0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00만 원, 저는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던 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던 숫자가 바로 1,000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100만 단위가 1,000만이 되는 순간, 야, 나 이제 1,000만 원 모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불려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자, 은행에 정기 적금. 제가 1,000만 원을 모았던 시점에서는 금리가 4%대였어요. 예금 금리가. 그런데 4%로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적금 금리가 2에서 3%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0만 원으로 2에서 3% 금리를 바라보고 넣어놓는다? 이거는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요즘 뭐 공공물가만 하더라도 21년도를 기준해서 25%가 올랐어요. 25%가. 그냥 공공물가도 뭐 5%, 6%, 7%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목돈을 모았고 이거를 은행에만 예치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거는 오히려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돈을 불리겠다고 하는 조급함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딱 돈을 모았을 때부터 이 중간 단계 부자가 될 때까지 꼭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모르는 거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저 부동산에 돈이 된대, 저거 청약받으면 돈이 된대, 뭐 저 주식 사면 돈이 된대. 그래도 저는 제가 모르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시장에선 되게 웃긴 게, 누군가 돈이 된대, 이거가 또 돈 벌 수 있대, 이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 결과가 거의 안 좋아요. 그걸 보고 결과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거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투자한다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돈이 모였어도 바로 또 돈을 불려야지, 이런 조급증 갖지 말고 일단은 내가 지식을 완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지식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안전하게 은행에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 시기에 지식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식을 하거나 뭐 코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이 목돈이 쪼개지는, 아니면 원금 손실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공부를 했는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4년 넘게 투자를 해오고 경제 공부를 해왔는데 가장 안정성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부동산 폭락하고 힘들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부동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오르잖아요. 오르고 오르잖아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실물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ETF도 투자를 해봤고요. 주식도 직접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투자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ETF도 넣어놓고 나서 이게 과연 그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있는 거 아니야? 주식도 내가 몇백만 원밖에 안 샀지만 떨어져서 파란불이 보일 때는 기분이 괜히 안 좋고, 빨간불이 보였을 때는 기분이 좋고, 계속 시세판을 확인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한 투자가 정말 좋고, 그리고 안정성 있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좋은데, 그거는 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뭐 부동산만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안전한 거 플러스 또 레버리지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서, 단순히 비교해보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식으로 10% 수익률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마 20%라고 하면 거의 고수 영역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 20% 수익이라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부동산은 대출이 70에서 80%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 수익률을 간다 하더라도 800, 900만 원 해당되는 그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갔던 사람과 부동산에 갔던 사람이 출발점은 같아도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이 자산 불려가는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부동산을 사면 정말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공 사례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 물건은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리고 건물이 지금 전용 59.45제곱미터인데 8,300만원 아파트가 4,6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4,610만원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KB 시세가 7,250이어가지고, 자, 이거를 4,610만원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얼마의 금액으로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10만원 이 낙찰가라고 하면, 이거에서 80% 대출 받았다고 하면 약 3,600만원이 나옵니다. 자, 3,600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대출 받고 있다가 이거를 수리하고 바로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러면은 1,000만원대가 되겠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전세를 놓는다 하면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내 돈이 거의 묶이지 않고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년 정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1,000만원밖에 없어도 전세를 놓거나 대출을 80% 받게 되면 일단 투자금이 1,000만원대로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지방의 아파트를 사서 이게 과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갖게 되실 건데, 행크 옥션에는 매매할 때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KB 시세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 거래 평균을 내서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낙찰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낙찰가보단 여유가 있는 상태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실거래가를 한번 봐서 실제로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활발하고 수요가 많은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안 좋았던 시기부터 거래가 지금 꾸준히 지금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면 거래가 괜찮아서 내가 돈이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액대를 보면 지금 여기 평형은 다 59.45로 동일한데 금액이 6천, 7천, 8천, 8천대 갔다가 또 6천, 제가 봤을 때 6천대는 무난하게, 그 다음에 괜찮으면 지금 거의 8천대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이거는 뺀다 하더라도 지금 매입 가격이 4,600이기 때문에 6천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에서 이 차이는 인테리어를 조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이런 조명이나 도배 부분만 간단히 힘을 준다고 하면 최고가에 가까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했던 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레버리지는 대출 아니면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의 자금이 묶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시면, 아, 그거는 다른 사람도 성공 사례고 뭐 지금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라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건데,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와 같은 그 아파트의 물건입니다. 보시면 경남 거제에 있는 물건이고 지금 아파트고, 그리고 지금 면적도 59.45제곱미터, 면적도 동일합니다. 자, 가격은 7,900에 감정돼서, 아까는 8,000에 감정됐지만 현재 4,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KB 시세는 원래는 7,500이었는데 7,250만원까지 나와 있네요. 현재 최저가가 4,000만원이에요. 근데 지난번 낙찰 가격이 얼마였어요? 4,600만원이었습니다. 4,600만원이었는데 여기도 그 비슷한 가격대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매 물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혹시 뭐 인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행크 옥션 보시면 깔끔한 권리관계로 초보도 오케이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으면 낙찰 받고 임차인이나 아니면 권리상으로 다른 게 인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시세 조사만 하고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원이 있다? 저는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해서 1,000만원 넣고 또 1,000만원을 벌 것 같아요. 그럼 100% 수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2,000만원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걸 찾고 급여도 계속 모으면서 제 자산도 불려가는, 이게 정말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실제로 내가 실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1,000만 원은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의 1,000만 원은 또 그 1,000만 원으로 다른 1,000만 원을 만들고 또 그 자산이 불려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고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내가 노동으로 저축하는 그 노동 수익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자본을 굴려서 또 다른 자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부분을 공부해야지만이 정말 삶이 나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0만 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1,000만 원이면 레버리지 활용해서 잘 팔릴 수 있는 부동산부터 찾아가는 게 가장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정말 큰 영감을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영상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꼭 이 샘플이 아니더라도 이런 물건들은 또 찾아보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건 아니더라도 공부하면 또 기회를 보이고 또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동산이고 또 경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또 배워두고 익혀두면 평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또 내가 지금 아직 모르면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들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제가 이 시리즈 반응이 좋다고 하면 1,000만 원 시리즈 말고 내가 5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억 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리즈 한번 물건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돈을 통장에만 묵혀놓는 사람은 가장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사실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주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내 삶은 보통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